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또 네.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뭐 태도도 지적을 받고 발언 광복 1945년 광복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노코멘트라는 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 보훈부 장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김영석 관장. 아 이분은 일단 네. 무슨 언론에도 났던데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뭐 팔짱 비슷하게 끼고 피식 비웃듯이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뒤에 있었으니까. 예, 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지적도 했어요, 의원이. 그 의원이 그렇게 질의하는데 그렇게 그런 태도로 있으면 되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 윤한홍 위원장이 그냥 그러면 그것은 국회의 권위를 지금 사실 모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끔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뭐 비꼬듯이 근엄하게 앉아 계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답답한. 윤한홍 위원장도 근엄하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만 그냥.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의원들이 사실 그쪽 끝쪽에 앉아 있는 게 천준호 의원이어서 천준호 의원이 그걸 보고 이제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쪽에서 사실 안 보여가지고 그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기사에 딱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대단히 오만하게 앉아 있고 막 그 비웃듯이 있어서. 그때 그 찍힌 질의가 우리 박상원 의원 질의할 때였나 봐요. 근데 네. 박상원 의원이 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막 벼르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이런 자세로 국회에 나와서 상임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공직자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네. 그 보훈부 장관 저는 김영석 원장한테는 질문도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질문할 가치를 제가 못 느껴가지고 네. 보훈부 장관한테 이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 사진입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예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 보세요. 저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분이 그랬잖아요. 그 일제 불법 강점기에 네.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그 질의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그 건국절에서 물으니까 독립기념관장으로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뭐 이러지는 않나. 광복절 물어보니까 또 노코멘트 하겠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그래서 아예 질의도 안 하셨고. 아니 그래서 보훈부 장관한테 했죠. 보훈부 장관한테 그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하나하나 따졌어요. 예. 일단은 이게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었다는 게 우리 그 법이랑 판례에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PT를 띄우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이게 뭐냐면 2005년도에 국적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게 그 취지가 뭐냐면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자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법사위에서의 그 심의 과정에서 나온 심사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의 대상자는 이미 우리 국민이다. 그러니까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해외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국적 회복이 필요 없다. 이런 취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 당했을 당시에 대한제국하고 1919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국회와 정부의 확실한 결론 인 것이 이걸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법과 관련돼서는 국적법에서 창설 규정이 없어요. 창설 규정이 그래서 누가 최초의 우리 국민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유일하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 남조선 가도정부 법률 제11호더라고요. 이게 1948년도에 이제 가도정부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입니다. 거기에 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이렇게 되어 있고 자의 일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저희 그 부모님 세대 그 조부 세대들 보면 다 그 거기에서 그분한테 그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국인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에도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그 그대로 판결을 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 법률과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이거는 그 일제 시대에도 우리 주권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자로서 뭐 소수설도 있으니까 주장을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공직자 아닙니까? 그것도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런 그
명확하게 그 법률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 그 역사성 저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일본 국민이라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제가 보훈부 장관한테 이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예.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동의한대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제청했느냐 이거예요. 제청권이 그렇죠. 장관한테 제청권이 있잖아요. 장관한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사과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임명 철회해야 된다. 뭐 제청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책임감을 통감한다라는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인사 추천하고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냥 제청만 했대. 제청만. 그게 제청을 왜 합니까? 그게 그러면? 답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사권이 다 형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모든 국가 요직의 인사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자백한 꼴이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비단 독립기념관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그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 숭일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너무도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그 지적을 제가 한 것인데 그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3대 그 역사 그 기관이 있잖아요. 그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여기에도 그 대표들 이사장들을 전부 다 구구 누라이트 인사들로 임명을 했거든요. 거기다 8개 역사 기관도 있는데 거기도 대부분이 이런 인사들로 지금 바꿨어요. 그뿐입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호 그 안보실 차장이라든지 지금 비서실장하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과거에 한 발언이 있고 그 조부가 친일 임명 사전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신원식 장관, 신원식 그 국가안보실장도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통일부 장관도 그렇게 했고. 그렇네요. 진실과 화해위원장, 뭐 전부 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국가의 중요한 요 역사 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강요 내각에조차도 전부 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로 지금 쫙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친일이거나 검사 출신이거나 윤석열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입각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읽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 사동강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강제징용 문구 다 지금 빠져 있고 빼서 그거는 그 만장일치제에서 우리나라가 반대하면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동의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입니까? 그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는 영토 분쟁 중이라고 했다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을 철거하고 또 이제 용산의 전장기념관에서 또 독도 조형물 철거하고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강복절날 새벽에 KBS에서 기모노 입은 일본 국가 기미가요 방송을 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친일을 넘어서 숭일한다 매국적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에 지적을 하면 그 정부 여당이나 그 해당되는 저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단순 실수나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뭐 부득이한 조치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그게 너무 한탄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반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거가 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아닌가. 그게 국정 기조가 아닌가라는 그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아침에 내놓은 입장 이걸 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서울 지하철 시청역과 김포공항역,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한 다음에 TV를 설치해서 독도 영상을 상시 송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도 이제
국민적 비판이 높으니까 땜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기념관에 있는 그 조형물도 노후에서 철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다시 세울 계획이 없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말 바꿀지 한번 지켜볼 일이. 재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홍범도 흉상 철거 이전도 결국은 예. 그렇게 막 하다가 국민 비판이 높으니까 슬그머니 그냥 또 약간 말 바꾸기 했잖아요. 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설치해서 조사하라 그랬더니 그 어제 그 국힘 패널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대요. 독도를 오히려 우리가 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그 괴기한 저 주장을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는데 네. 저희가 독도지우기라고 명명한 것은 이러다가 독도까지 내줄 것이냐 라는 그 심각성 때문에 앞에 내가 열거했던 대단히 많은 그 저기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다 뒤져보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런 인사들이 도대체가 얼만큼 포진되어 있는지 전수조사도 해보고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잡자 이런 취지 내용이잖아요. 그거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애써 아니면 축소하거나. 참 어제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한 얘기를 보니까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는 그러니까.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 근데 지금 독도 조형물이 진짜 없어지고 만약에 이걸 지적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네. 다 없어지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근슬쩍 하다가 안 들키면 그냥 가고 들키면은 이제 그 실수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변명하다가 이제 그래도 또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으면은 네. 은근슬쩍 이제 약간 이제 뭐 뭔가 하는 것처럼 이제 액션하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저 독도 수호훈련도 네. 처음에 상반기 거도 하지도 않다가 또 비판이 이러니까 비공개로 왜 그 비공개로 합니까? 한동훈처럼 뭐 생방송 하자고 하면서 그런 거 왜 비공개로 하냐고. 그 훈련은 이제 생중계로 생방송하면서 아니 계속 공개를 하면서 알려야지. 그동안 계속 공개했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일본해를 공개로. 저기 독도를 저기 동해를 일본해를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했습니까? 그리고 야. 우리 강복전 날 기시다 네. 총리가 그 저기 어디입니까 신사 참배했잖아요. 야수군이 공물 바치고 네. 그런 그 기시다 총리가 9월 초에 뭐 임기도 다 끝난 사람 출마도 이제 안 하기로 된 사람은 그렇죠. 한국에 온다는데 그거 왜 옵니까? 하하.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더 그 답답했던 것은 지금 보훈부가 강복회를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언론들 네. 그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 위반한 거라고 자기는 뭐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반복회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예. 사실 아니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룬 사람을 독립기념관에 임명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강복회의 존립 이유죠. 그런 주장하라고 그 강복회가 있는 거지. 그럼 강복회는 무슨 뭡니까 독립운동 강복절을 하면 행사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지금 그 항명 비슷하게 하니까 강복회장이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강복회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나 상위군경회 등도 다 그런 그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 작년에 재향군인회에서 일간지에다가 그 신문 광고를 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드 괴담, 천안함 괴담, 예. 후쿠시마 괴담 물러가라 이렇게 신문 광고 냈거든요. 이게 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그렇네요. 이게 또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 단체한테는 아주 그냥 그 간대하고 노골적 정치행위 하더라도 네. 묵인하고 또 자기네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단순한 그런 오히려 그 당연한 일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입틀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감사원 통해서 대대적인 뭐 전인 정부라든지 감사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틀막.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뭔가 압박을 또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이제 독도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은 이른바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 중일마라고 했던 그 발언 또 김영석 관장의 이런 주장 건국절 얘기 나오고 어제도 김문수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다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우리 일본 국적 아니었냐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도 그 법무부 장관이나 네. 독립기념관장은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아닌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자기네들이 헌법을 존중한다 이렇게 애둘러 네.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어제 인사청문회 하는데 그 맞다 그러더라고. 아니 예. 그 나라가 없는데 무슨 독립운동을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청문 중단됐는데 예. 이분 정말 큰일 날 사람. 그러니까 공직자가 네.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런 인식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야 공직자가 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인사들이 다 관련된 요직에 가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기 강복 회장 예.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라고 알려졌었잖아요. 그 아들이 이철우 연세대 네, 교수인데 친구. 이 이철우 교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지금 그 대통령 주변에 네. 역사에 대한 이상한 견해를 부추기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구구 누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종찬 전 회장은 밀정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할 때를 좀 네.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2015년도에 우리 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그 위안부 사건이 있었잖아요. 합의. 아니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예, 교학사랑 국정교과서 이거에 대해서 막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바꾸면서 역사 전쟁 막 벌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통일대박, 예. 통일대박 막 얘기하면서 흡수통일 막 그런 주장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당했죠. 누가 수사했습니까? 윤석열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탄핵을 예. 받거든요.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심히 아하. 심히 우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과 좀 비슷해 보여요. 역사 얘기 예. 나오고 친일 논란, 숭일 논란까지 예. 있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수사했던 사안들을 보면 그때와 지금의 현상이 판박이처럼 닮아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지만 역사를 잊은 그 정치인과 권력자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됐는데 네.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얘 괴담 선동한 거 민주당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국민들이 보고 1년 지나서 다 끝난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정말 왜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홍보를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그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그 민주당 때문에 안 써도 될 1조 6천억을 네. 썼다고. 방류 안 했으면 하나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그것은 30년에 걸쳐서 134만 톤을 30년 이상 걸려서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지났고 1년 지난 시점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네. 정말로 그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4, 5년에서 10년까지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밖에 안 지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금이라도 취할 태도는 1년 동안은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게 분명한 것은 그게 그 IAEA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뭐 과학적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알프스 얘기를 하고 예, 작년에 실드 쳤었잖아요. 처리된다, 처리수다. 예, 근데 IAEA 보고서는 분명히 이 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자기네들에도 없고 전적으로 일본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 자기네한테 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저 해양 투기의 방법도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비용이 가장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선택했을 때 IAEA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선택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경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해갖고 뿌렸어요. 투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앞으로 그리고 또 IAEA 보고서에는 이것이 장기간 이제 해양 투기가 이루어졌을 때 장기적인 영향력,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네. 이 얘기까지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부에서는 일본한테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그 1조 6천억 안 써도 쓸 돈 그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일본 때문에 쓴 거잖아요. 네. 일본이 이걸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은 이 자신의 땅에 다 놓고 반감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처리가 돼 처리수로 깨끗하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 농업용수 쓰든 공업용수 쓰든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방류한다.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떻게든 국내에서 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국민의 거의 80%가 반대했잖아요. 반대했고 이게 그 아주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때가 88년도인가요?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미국하고 EU 간에 네. 그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은 소고기의 수입 관련돼서 세게 분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산 소고기를 네.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EU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은 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를 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근데 미국이 승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재개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막 매겼다고. 수천억에 달하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있죠. 2021년도에 돼서야 수입을 재개했어요. 소고기를. 근데 그때도 성장 호르몬 주사 맞은 소고기는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것이 국가가 취해야 될 조치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법 감정과 국민의 정서가 부딪혔을 때는 국민 정서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물에 물을 먹는데 그 우물에 네. 오물이 떨어졌어요. 그걸 알면은 그 물 먹고 싶습니까? 그게 거기에 물에 희석돼 갖고 그래도 우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더라도 그거 먹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거 괜찮다, 안전하다, 왜 괴담을 퍼뜨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 일본 정부냐, 대한민국 정부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국민을 너무 바보로 취급하는 거죠.